얼마 전에 다 내놓고 무슨 뭐 새로 창업을 하겠다고 이웅렬 고롱 회장이 말했을 때 제가 좀 의아스럽다 했습니다. 뭐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남 기업하는 사람 이야기가 공개되기 전에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 지금 검찰이 이웅렬 고롱 회장 상속 탈세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다 털어서 또 뭘 걸려서 이렇게 될 상황이 되니까 아마 이웅렬 회장이 회사에서 손을 떼니까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요. 자, 그건 그러고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 이제 12월 12일 날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합니다. 4명이 나갔어요.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지금 이 특별감찰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이 비행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치와 관련된 질문을 거부한 데 대해 바깥일보다 집안일이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답을 안 하면 국민은 누구에게 들어야 되냐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권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자, 문재인이 지금 도가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트럼프 흉내 냅니까? 6번 만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만은 트럼프가 뭐 질문하면 지 마음에 안 들면 닌 말하지 말라고 하다가 지난번에 백악관 출입기자 쫓아냈다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 곳곳에서는 경제 우려가 커진다고 지금 난리고 국회 곳곳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지금 집중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시장 경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대기업 회장들 트는데 집중하는 만큼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지금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부분에 대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결할 것처럼 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식당 주인들도 별로 도움될 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카드 회사 노조가 또 데모를 하러 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카드 회사 노조가 왜 우리 거 뺏어다가 식당 주인들한테 주느냐고 카드 회사 노조가 또 데모하고 카드 회사 노조는 또 금융 관련 부분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또 금융 노조가 또 이 부분에 또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가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고 33개 국가의 주요한 기관, 즉 정부의 각 부서, 국정원, 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무부, 뭐 선관위 이런 데 대한 국민의 평균적인 신뢰 지수가 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송두리째 부정을 하고 있다. 요즘 이제 사법부가 또 많이 떨어졌겠어요. 자, 이런데 대통령은 마치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 정권이 살아나는 날, 마치 명줄이 걸린 일처럼 거기만 집중을 하고 있고, 이 경제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소통한다 했는데 기자들 불러서 주제 제한 없이 한마디로 국가 경제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문재인이 거기에 기탄 없이 답변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이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은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 국민의 뜻이라는 걸 앞세워서 지금까지 설치다가 이제 국민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요 말은 살짝 뺀 채 정의를 앞세우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경제 원료인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이, 이분은 복지부 장관을 했지만 경제 전반에 좀 아는 분이죠. 한국 경제가 운명 직전에 중환자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보면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차 있고 사실 왜곡까지 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세계적으로 이런 시도를 한 나라는 남미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라고까지 하면서 김정은이 한국 오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스러운데요. 김정은이가 오는 부분을 반대하면 한국당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라서 그것도 사실인가 모르지만 26%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도 한국당이 그나마 나라를 북한테 넘겨주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이런 집단이다라고 해서 한국당이 지지를 좀 받고 있을 건데, 그런데 뭘 더 이럴 게 있다고 김정은이 오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국회 연설은 절대 안 되고 아예 한국당에 비핵화하기 전에는 발도 디디지 마라. 네 같은 놈 오는 것조차 재수 없고 온다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으로 나서겠다라는 말을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 답방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수석 대변인이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 자,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모든 국민이 마음에서 우러나 진정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등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한국당의 김성태는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임무가 의총을 소집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결의로 김정은 방문을 반대한다. 국회는 발도 디디지 못한다. 문재인이 이 김정은을 데리고 오겠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 문재인의 탄핵도 고려하겠다라는 말을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오면 각자 또 전부 흩어져서 골프 치러 가고 그냥 방에 앉아서 텔레비 볼 겁니까? 그게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당원들을 데리고 방남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말은 왜 못하냐는 겁니다.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질문도 못하게 하고 김정은 답변하면 환영할 거라고 믿는다 이래 말을 했는데 북한 최우선 정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방문 관련해서도 해명하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대표격이니까 원내대표와 좀 만나자 해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회의를 해서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이 오면 반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홍표 전 대표 SNS에 글로 올려서 북은 정상회담을 공짜로 한 일이 없다. DJ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다. MB 때도 2억 달러를 요구하여 MB가 정상회담을 포기했다. 그런데 문 정권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외상으로 했을까요? 답방이라는 선물도 외상으로 할까요? 지난번에 보낸 귤 상자에서 귤만 있었을까요? 김평일이 대사로 있는 체코는 왜 갔을까요? 급유 목적으로 갔다는데 그건 반대로 간 노선 아니냐? 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하다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래 말할 게 아니라 김정은 답방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답방을 하게 되면 그날 거리에 자신도 지지자들과 나가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 이 각종 뭐 교구라고 하면서 이 EBS가 이 출시한 입체 퍼즐 중에 하나로 김정은의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당이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떠드는 이런 쇼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태용호를 협박한 백두수호대, 즉 김정은이 오면 환영하겠고 김정은을 호위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촉구하는 일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왜 비본질적이고 아주 미세한 부분에 한국당은 집착을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김정은 서울답방 살인범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김진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비난을 하면서 기왕 말한 김에 한국당에다가 김정은이 답방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하자고 의총을 요구를 좀 해주기 바래요. 왜 한국당 사람들은 전부 말을 허공에다가 날리는 말만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3번의 강연에 갔을 때 온 의원들 보고도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10명이 넘으니까 그 10명이 넘는 사람들부터 반문연대 투쟁에 나서고 서로 간에 무슨 친박 친인이 과거 그런 부분을 따지지 말고 투쟁을 열심히 하는데 힘을 모아서 당내에서 10명을 20명으로 30명으로 늘려가는 일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각자가 페이스북에 글은 잘 올려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연결되지 못한 채 허공의 메아리처럼 퍼지는 거고, 한국당이 대변인이 김정은이 답방이 올 때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김정은 답방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답방 저지 투쟁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한국당 의원들이 머리에 띠라도 좀 하고, 예?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을 하면서 나라가 다 굶이 굶어 죽고 실업자가 될 판인데 김정은이 불러다가 돈 얼마 주려고 그러냐고. 왜 그런 거 한 번을 몸으로 못 보여주냐는 겁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은 답방 반대를 의결하고 청와대로 행진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전부 무슨 페이스북에나 실실 올리고 뭐 하는 거예요? 김진태, 홍준표가 나서서 당에다가 의총 소집하라고 하고 김정은이 방남 때문에 거기서 의총을 소집을 만약에 김성태가 안 하면 열흘 뒤에 할 게 아니라 니 지금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잘라버리고 선거 빨리 해버리세요. 국회의원 투표하는 거 굳이 뭐 12월 12일 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빨리 원내대표 뽑아서 의총에서 김정은이 방남 반대한다고 결의해서, 예? 농성에 들어가고 청와대로 하여금 행진하고 그리고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오면, 예? 전 당의 동력을 다 모아서 지구당별로 버스 2대씩 동원해서 거리로 가겠다고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복잡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게 아니면서 전부 빈정거리고 자빠져 있어요.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정치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그 페이스북에 글요? 그러면 그것도 언론이 받아서 써줍니다. 언론은 누굴 걸 받아서 써주는 줄 알아요? 꼴통들 걸 받아서 써줘요. 그래서 받아서 써주면 좋아한다, 내 언론 난다 이래가 좋아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언론이 선호하는 좀 또라이 꼴통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행동에 옮기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 말을 한 사람을 보면요 김정은이 오는 데 대해서 전부 다 한국당이 뭐 한 소리들 합니다. 조원진이는 또 뭐라 했냐. 지난달에 이 집회에서 내년에 한국당 전당대회쯤에 김정은이 도발할 거라는데 김정은이가 한국당을 무슨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김정은이 관심도 없어요. 왜?
있으나 안 하기 때문에.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말합니다. 이분요, 지난 11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가가지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남북 경협 방안을 찾고 기업인을 억지로 북한에 데려가고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말하면서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과도할 정도로 하면서 북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데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의 북한 문제에만 몰입되는 북한 제일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현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과속을 하고 있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남북 관계는 굉장히 험난한 비포장길이다. 그만큼 속도도 적당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달리듯이 쌩쌩 달리고 있고 있는 대로 속도로 내고 있고 이러다가 비포장길을 고속도로로 착각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찬성을 입장을 했다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자, 북한뿐만 아니라 성장 절벽에 직면한 우리 입장에서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에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는 미래를 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북 공영 로드맵을 국민한테 보고할 거라 하는데 이 사람도 사고가 세팅이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말 11월 초까지만 해도 정부가 김정은이 국회 연설을 추진한다 했고 한국당은 국립묘지 참배와 천안함 사과를 우선으로 하라 했는데 국립묘지 참배도 안 할 거고 천안함도 사과 안 할 거니까 아예 오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조건을 던질 때는 예를 들어서 그걸 언제까지 안 하면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해질고 말 길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오지 마라, 반대한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원희용이가 제주도에서 김정은이 오면 협력하겠다, 뭐 헬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래서 하는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주도 귤 200톤을 뭐 북한에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 원희용이가 보낸 건 아니지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지요. 당신은 우리 당에 입당 안 받아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정리들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 잘났다고 페이스북에 글만 써 제끼고 그렇게 해서 이 김정은이 온다면, 만약에 온다면 한국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이 답방을 반대하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뭐 더 빠질 게 있습니까? 보수 지지율도 못 모아내고 있으면서 한국당이 뭘 걱정해요? 제가 한국당에 분명히 말을 하자면 각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이나 올려서 찍찍거리지 말고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김정은이 답방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길 바라요.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 자, 지금 이야기를 했던 홍준표, 김진태, 또 윤상현은 태영호, 김정은 중 누가 진짜 민족의 배신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12일인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 정권이 그때쯤에는 김정은이 올 건가 오지 않을 건가 하는 날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전에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좀 보자 해서 의총을 소집하라고 의총 소집 의원 그 정수 숫자 몇 명 이상이면 의총을 소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총을 소집하고 그 의총에서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발언을 해서 김정은이 방남을 우리가 수차례 사과하고 어쩌라 했는데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공식 의결하고, 방남을 반대하니까 국회는 당연히 올 수 없는 거겠지요.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여의도를 출발해서 김정은이 방남을 반대한다고 행진을 좀 하십시오. 그걸 애고하고 행진을 하면 그 행진에 김정은이에 대한 분노하는 보수 대중들이 가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로 가세요. 그래서 청와대를 가서 청와대 임종석이 나오라 해가지고 김정은이 방남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한국당의 의원들의 합의문을 전달하세요. 결의문을요. 그러고는 만약에 김정은이 방남을 비핵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김정은이 핵 폐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김정은을 데려온다면 문재인을 탄핵하겠다고 하세요.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국회에 발의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예요. 자, 이런 생각하겠죠. 이것도 했다가 우리 꼴통으로 몰려서 또 지지율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당신들은 지금 뭐 더 떨어질 게 뭐 있어요. 아이고, 살살 요즘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면 어떡하냐. 선거 많이 남았어요. 내려가면 그만이지. 응?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 만약에 방문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거리투쟁에 돌입하고 연말 국회 전부 보이콧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해산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하세요. 얼마 퍼줄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까지 안 줬겠어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한국당 그거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